안녕하십니까. 강건너TV의 추성철입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지난해 선거 전에 미국의 더 디플로맷에서 트럼프 2기와 한국 관계에 대한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것을 다시 짚어볼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제2기를 맞아 한국과 미국 동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는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2기에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이슈가 부상하는데 그것은 첫째로 대북 정책에 관한 것이고 둘째로는 주재국의 지원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국 정책에 대한 요인입니다. 2024년 미국의 대선에 트럼프가 압승하면서 미국의 동맹국과 적대국은 모두가 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에 긴장하며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외교 정책에 대한 존중 이례적인 접근 방식으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이 가운데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야기지만 트럼프가 2025년도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한미 관계에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째, 트럼프는 한국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할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봉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의 침략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와 보복 공격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세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을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직접 외교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때만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비핵화를 향한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만을 지지할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대한 대안을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윤 대통령보다 평양에 대한 참여와 수용이 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동안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고립시키려 하기보다는 그와 개인적으로 외교적 접촉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트럼프 첫 임기 동안에 싱가포르, 베트남, 그리고 한국 DMZ에서 김정은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임기가 끝난 후에도 김정은과 계속 연락을 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한 외교적 접근의 일환으로 한반도에서 대규모 동맹국 훈련을 중단했지만 그렇게 하면 억제력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단했습니다. 그는 퇴임한 후에도 이러한 훈련이 도발적이며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제재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트럼프가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요구하기보다는 북한의 핵무기의 동결을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제한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둘째,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영토에 주둔하는 미국에 대한 주둔국 지원 문제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임 중에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재정 지원을 400% 늘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동맹국 관계에 상당한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트럼프는 퇴임 후 소셜미디어와 최근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더욱 강력한 동맹으로 지지해왔으며 동맹의 공동 방위를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지고자 하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규모의 증가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행정부는 2024년 선거 전에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운 비용 부담 협정을 협상함으로써 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힘을 분산시켰습니다. 한편 한국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과 안보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동중국해 대만 해협,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격적인 행위와 중국이 북한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욱 비판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중국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라고 노력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최근 인도太平양 전략에서 중국을 경쟁자나 도전자가 아닌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드를 더 많이 확보하고 배치한다는 선거 공약에서 물러섰습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의 행정부는 또한 매년 열리는 중국, 일본, 한국 3자 정상회담의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제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보다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와 마찬가지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유지해왔지만 트럼프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개선하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중국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 경제의 분리를 향한 길을 여는 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태평양에서 중국 해군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 크고 역량 있는 함대를 개발하여 350척의 미군 해군을 목표로 복귀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각각의 격차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복귀할 경우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동맹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았는데 하루속히 모든 일이 평정되어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강건너 TV의 주성철이었습니다.